화장실에서 나오려던 박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어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지연이 친구에게 전화로 시어머니 집이 거의 거지 수준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낡은 가구와 허름한 집안, 그리고 검소하기 짝이 없는 노인네라고 비웃는 말에 박 씨의 손이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민우만 직장이 괜찮아서 다행이지. 이런 집안에 시집오다니 자신이 미쳤다고 한탄하는 소리에 71세 노모의 눈에서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용히 닫은 박 씨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 예비 며느리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지 엄마로서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수백억 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낡은 슬리퍼를 꿰매 신는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부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들 민우조차 어머니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71세의 박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째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남편이 남겨준 오래된 자명종 소리에 깨어납니다. 습관처럼 낡은 슬리퍼를 찾아 신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빵 한 잔과 우유 한 잔. 그것이 박 씨의 변함없는 아침 식사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 아파트 세 동이 모두 자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임대료 통장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민우가 8살 때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박 씨는 하루아침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어떻게 민우를 혼자 키울지 몰라 울부짖던 그날 밤, 박 씨는 강해지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밤낮 없이 일하며 지켜냈어요. 아들을 학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직접 공부를 가르쳤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촛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민우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박 씨는 첫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그녀는 직감을 믿었어요. 그 건물 가격이 5년 만에 3배로 뛰었고 그녀의 부동산 제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작은 중개소는 부동산 회사로 성장했고 박 씨는 눈썰미와 정직함으로 부동산 재벌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깎아서 장을 보고 물을 아끼기 위해 설거지물로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아들 민우는 이런 어머니가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죠. 충분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이제 좀 편하게 살라며 자신이 충분히 벌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박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어머니의 통장에 적힌 숫자가 그의 평생 월급을 모아도 채울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하지만 박 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의 민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주말에 약혼녀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38세 아들의 결혼 소식에 박 씨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스쳤어요. 어떤 여자일까?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지 노심초사하며 궁금했죠. 노심초사하며 기다린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민우 옆에 선 여자는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눈빛에서 박 씨는 이질적인 무언가를 느꼈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박 씨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낡은 소파를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우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냉랭했죠. 식사 시간 박 씨는 직접 담근 김치와 손수 만든 반찬을 내놓았어요. 지연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며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자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수저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 씨의 마음에 작은 파도가 일었죠. 식사 후 민우가 예전 앨범을 보여주겠다며 지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견뎌냈던 세월들, 그 모든 시간이 민우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박 씨는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지연이 정말 민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거실로 돌아온 민우와 지연. 민우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지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표정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우를 배웅하고 돌아온 박 씨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정말 민우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박 씨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해 볼 작은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부를 숨기고 더 검소하고 가난한 노인처럼 행동하며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는 꼭 알아야만 했어요. 민우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고, 그 여자가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지 엄마로서 꼭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런 결심과 함께 박 씨는 서랍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작은 연극을 위해 무대와 의상을 준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71세 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했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녘 박 씨는 이미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났으니까요. 어제 만난 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민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냉랭해지던 표정.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박 씨는 창가에 서서 아침 안개가 걷히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끝없는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아들을 위한 고민은 어젯밤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지연이 민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부를 완전히 숨기고 더욱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으니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 검소한 생활이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박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발전시켰어요. 단순히 검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드레스룸으로 향한 박 씨는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가 아기였을 때의 사진을 보며 박 씨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민우를 만들었으니까요. 앨범을 덮고 옷장으로 향했어요. 지난주에 민우가 사다 준 새 옷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색이 바랜 낡은 블라우스와 오래된 치마를 꺼냈어요. 그날 오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지연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를 의논하고 싶다는 말에 박 씨는 담담하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 씨는 민우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평소와 달리 약간 부자연스러운 말투였죠. 무엇인가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장 보러 나간 박 씨는 평소보다 더 값싼 재료들만 골랐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소고기 대신 저렴한 두부와 채소만 샀죠. 마트 계산대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돌아보니 오랜 이웃인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박 씨의 장바구니를 보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씨는 미소로 답하며 아들의 결혼 준비로 조금 아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의 검소한 생활이 이웃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박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연이 진정으로 민우를 사랑한다면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박 씨는 더욱 열심히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준비했어요. 집안 곳곳에 눈에 띄게 오래된 물건들을 배치했죠. 심지어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전등 몇 개를 빼두기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우와 지연이 도착했어요. 박 씨는 기운 팔꿈치에 낡은 카디건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박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민우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죠. 민우는 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냐고 물었죠. 박 씨는 무심한 듯 이 옷이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 밑에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우는 지난 몇 주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박 씨는 의도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넌지시 내비쳤어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죠.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민우가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자 지연의 눈에서 짜증스러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민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신이 충분히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불안감은 그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 박 씨는 소박한 반찬만 내놓았습니다. 지연은 음식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우에게는 맛있게 먹는 척했지만 그가 주방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수저를 내려놓았죠. 박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더 잘 대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우가 돌아오자 지연은 곧바로 달라진 얼굴로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진심 없는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죠. 박 씨는 민우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들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환한 웃음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식사 후 박 씨는 일부러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 많이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민우는 괜찮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으니까요. 차를 마시며 결혼 준비를 논의하는 동안 지연은 점점 더 큰 규모의 결혼식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유명 웨딩홀과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까지 모든 것에 높은 비용이 들 것 같았죠. 민우가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박 씨는 그의 눈에 번뜩이는 걱정을 보았어요. 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될까봐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지연. 민우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정말 형편이 어려운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이 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괜찮다며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이것이 그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민우의 눈에 맺힌 걱정의 그림자를 보며 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아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담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학용품이 필요해도 말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고등학생 시절도 생각났죠. 지연이 돌아오자 대화 주제는 신혼집으로 옮겨갔어요. 지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민우의 말에 지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설득했어요. 민우의 눈빛에서 갈등이 읽혔습니다. 예비 신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박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지연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와 지연이 돌아갈 시간,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박 씨는 민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뒤에 선 지연의 표정이 이 작은 접촉마저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죠. 문을 닫은 박 씨는 창가에 서서 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지연이 민우에게 뭔가 화를 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오르며 짜증을 내는 지연의 모습에 박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이웃인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에 정희는 기꺼이 응했죠.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박 씨는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약혼녀가 진정으로 민우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오랜 친구다운 솔직함으로 처음부터 지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눈빛이 진실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죠. 박 씨는 자신이 계획한 가난한 시어머니 연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시험을 해볼 수 있다고 공감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정희는 중요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시험이 지연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녀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니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죠. 카페를 나서며 정희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친구로서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 함께 구름 모양을 맞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봐, 저건 코끼리처럼 생겼네라고 말하던 아들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수한 아이가 이제 곧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렀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주말에 지연과 함께 웨딩홀을 보러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너무 비싼 곳만 고집해서 조금 부담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박 씨는 민우의 목소리에 담긴 고민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아들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인생은 길다며 시작부터 무리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지연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며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죠.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가난한 척하기를 넘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죠. 지연에게 정말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의도적으로 놓아두었어요. 그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잔고가 적혀 있었죠. 내일 지연이 혼자 방문한다고 했으니 이 작은 미끼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박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지연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민우가 그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다음 날의 만남을 위해 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연극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비록 거짓말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지만 때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대로 지연이 혼자 박 씨의 집을 방문했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 더 상의하고 싶다며 민우는 회사 일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했죠. 현관문을 열어주며 박 씨는 지연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민우 없이 단둘이 만나는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역력했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박 씨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며 결혼 준비 비용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연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통장을 흘끗 보더니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어요. 박 씨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며 일부러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모아둔 돈이 없어 민우의 결혼 비용이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은 새 출발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차를 마시며 박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수리할 곳이 많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비 부담도 크다며 한숨을 쉬었죠. 지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우가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은근히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변호하듯 민우가 얼마나 효자인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결혼 준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죠. 지연은 갑자기 결혼 후 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남 쪽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박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런 비싼 곳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민우가 회사에서 승진할 것이고 자신도 일을 계속할 거라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냐는 질문을 에둘러 던졌어요. 박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왔으면서도 노모에게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지연의 모습에 실망감이 커졌으니까요. 집안을 둘러보던 지연은 갑자기 박 씨에게 이 집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었어요. 낡았지만 나름 좋은 위치에 있으니 지금 팔면 꽤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이 집에 수십 년의 추억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계산적인 시선이 이 오래된 보금자리마저 돈으로만 환산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민우의 아버지와 함께 일궈낸 곳이라 쉽게 떠날 수 없다고 말했죠. 지연의 표정에 노골적인 실망감이 스쳤어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민우와 지연이 함께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죠.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어요. 지연에게 이 집은 단지 부동산 가치로만 보이는구나. 민우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추억이 담긴 벽이 아니라. 지연이 돌아간 후 박 씨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대화를 통해 지연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답니다. 민우가 이 결혼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지켜온 검소한 생활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는데 과연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지연과 민우가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염려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피곤한 목소리로 회사 일이 많아 늦게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민우는 조심스럽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지연이 원하는 신혼집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박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무리한 대출로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될까 걱정되었으니까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경제적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지연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말투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럼에도 박 씨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대출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우가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아침, 작은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던 민우, 중학교 입학식 날 넥타이를 메고 어색하게 서 있던 아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와 기쁨에 넘쳐 뛰어오던 18살의 모습,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약혼녀를 원했을까? 그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정희가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며 박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집을 팔라는 제안까지 했다는 이야기에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며느리는 정말 문제가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희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언제 말할 계획이냐고. 박 씨의 눈에서 망설임이 읽혔습니다. 민우에게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평생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아들의 약혼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죠. 정희는 박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퇴근 후 잠시 들른 것이었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함께하며 민우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박 씨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식사 후 거실에 앉아 민우는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민우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죠. 초등학교 때도 학용품이 필요해도 말하지 않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약혼녀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민우의 손을 잡고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지연과의 결혼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민우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흔들림 없이 대답했죠. 지연을 정말 사랑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지연의 계산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으니까요. 민우가 돌아간 후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박 씨는 결국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남편이 남긴 부동산 서류들을 꺼냈어요.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박 씨는 남편에게 마음으로 속삭였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아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며칠 후 민우와 지연이 함께 방문했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민우는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연은 웨딩홀과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점점 더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하는 듯했죠. 민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약혼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박 씨는 민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큰 결혼식이 필요하냐고. 민우는 지연이 원하니까 맞춰주고 싶다고 했죠.
그 순간 박 씨는 아들의 눈에 맺힌 피로와 부담감을 보았습니다. 늘 따뜻했던 그 눈빛에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사 후 지연은 민우에게 신혼여행 비용을 확인해 보자며 잠시 통화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박 씨는 마음속 갈등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곧 결정적인 시험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박 씨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민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지연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날 밤 정희에게 전화해 그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박 씨는 부동산 서류를 의도적으로 놓아두는 마지막 시험을 결심했다고 말했죠.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시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느냐고. 혹시 민우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염려했죠.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짧은 상처가 평생의 불행보다 낫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힘든 선택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었답니다.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계와의 연결 부분에서 언급했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박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침, 박 씨는 민우로부터 지연이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오겠다는 말에 박 씨는 묵묵히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거실을 정돈하며 오늘이 중요한 날임을 마음에 새겼죠. 남편이 남긴 부동산 서류들이 담긴 낡은 서류 가방을 거실 탁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바로 꺼내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있을 만한 위치였죠.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이 오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 씨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박 씨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문을 열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오래된 아파트 현관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거실에 앉은 지연은 민우가 회사 일로 늦을 거라며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박 씨의 마음에 작은 경계심이 일었지만 차분하게 응대했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것이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지연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건 듯했죠.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박 씨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박 씨의 귀에 들려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 친구에게 시댁이 거의 거지 수준이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낡은 가구와 허름한 집안, 그리고 검소하기 짝이 없는 노인네라고 비웃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박 씨의 손이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생활 방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만 직장이 괜찮아서 다행이지. 이런 집안에 시집 오다니. 자신이 미쳤다는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71세 노모의 눈에서 서늘한 빛이 스쳤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결혼식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할 것 같다며 민우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갚으라고 말할까 걱정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순간 박 씨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었죠.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통증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며
박 씨는 주방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들은 말의 충격보다 몸의 통증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며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이제야 몸으로 표현되는 듯했죠. 지연은 계속해서 민우의 어머니가 병원비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살았으면 노후 대비는 했어야 하지 않냐며 아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자신의 평생 노력과 희생을 이렇게 평가하다니 박 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그 말에 박 씨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고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몸이 주저앉는 것을 느꼈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연이 다급히 누구냐고 묻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민우에게 전화하는 소리였죠. 정신을 차렸을 때 박 씨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맡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둑해진 것을 보니 꽤 오랜 시간 의식이 없었던 모양이었죠. 민우는 어머니가 정신이 들었는지 물으며 많이 놀랐다고 말했어요. 지연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다고 했죠. 회사 일을 모두 제쳐두고 온 모양이었어요. 민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역력했어요. 평소 활기찬 모습만 보여주던 아들의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단지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몸의 통증보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더 괴로웠으니까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갔고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다고 했죠.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여전히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하는 지연의 모습에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은 박 씨는 아들이 지연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민우가 서류를 작성하러 간 사이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지연은 박 씨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물으며 민우가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을 표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표정을 관찰했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이지만 그 밑에 감춰진 냉담함이 느껴졌어요. 민우 앞에서의 모습과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잠시 후 지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민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 톤을 바꾸었어요. 그 순간의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 없는 입원비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며 이러니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겠다는 말을 했어요. 환자의 빠른 회복보다 결혼식 비용을 더 걱정하는 모습에 박 씨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박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이 없는 순간에도 지연의 생각은 오직 결혼식과 돈뿐이었으니까요. 민우의 행복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민우가 치료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보험은 들어놓았는지 물었습니다. 질병보다 보험금에 더 관심 있는 듯한 태도였죠. 그 질문에 담긴 계산적인 의도가 박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민우의 순수한 사랑을 지연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민우가 병실로 돌아오자 지연은 즉시 표정을 바꾸었죠. 걱정스런 얼굴로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완벽하게 역할을 바꾸는 모습에 박 씨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민우에게 많이 걱정되냐고 물으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항상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이제는 연기처럼 보였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말투에 그대로 묻어났죠.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박 씨는 아들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결국 내일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설칠 아들 생각에 박 씨의 가슴이 아팠죠. 병실에 혼자 남은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의 통화 내용과 병실에서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맴돌았죠. 이런 사람과 아들을 평생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날 밤 박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에 계획했던 시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죠. 비록 아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짧은 아픔이 평생의 불행보다 나을 것이라 믿었어요. 3일 후 박 씨는 퇴원했습니다. 민우가 병원비를 정산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씨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죠. 단순히 어머니의 건강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다가오는 결혼 비용 사이에서 눈에 띄게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더 이상 이 연극을 끌 수 없다고 느꼈죠.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공간에 다시 들어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 벽을 바라보며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을 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지연이 불쑥 던진 말에 모든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지연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어요. 이런 낡은 집은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민우와 자신은 신혼집을 따로 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개 단계에서 은근히 집을 팔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제안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고 냉담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박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지연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죠. 수십 년간 아들과 함께 살아온 공간을 그렇게 쉽게 버리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집, 민우가 자라난 공간, 수십 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그렇게 쉽게 팔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나 박 씨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민우의 아버지와 함께 모은 추억이 있어 쉽게 떠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담긴 결연한 의지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은 민우가 평생 집 없이 살게 할 것이냐며 결혼할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그 말투에는 비난과 함께 숨기지 않는 탐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박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민우의 대학 등록금부터 첫 취업 정장까지 늘 최선을 다해 지원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희생을 지연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박 씨의 마음이 아팠죠. 지연은 박 씨의 침묵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이런 오래된 집은 가치가 별로 없을 테니 요양원 비용으로 쓰고 자신들은 알아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담긴 계산적인 태도가 지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 순간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지연이 진정으로 민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민우가 퇴근 후 방문하겠다고 전화했을 때 박 씨는 지연이 함께 오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지연도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박 씨는 오늘이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 씨는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의도적으로 두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의 증거가 담긴 서류들이 지연의 눈에 띄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시어머니의 재산을 알게 되면 지연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 모습을 민우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물질적 탐욕의 차이를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만이 그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죠.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박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난 후 민우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71세 박 씨의 마지막 모성애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창가에 들이울 무렵 민우와 지연이 함께 방문했어요.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 씨를 살피기 위해서였죠. 거실 탁자 위에는 이미 서류 가방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어요. 얼굴에는 회사 업무와 결혼 준비로 인한 피로감이 역력했죠. 어두운 눈가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 아들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지연은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향수 내음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웨딩홀과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그 말에 민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모습이 박 씨의 세심한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설렘보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어느 순간 박 씨는 차를 준비하겠다며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민우에게도 함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거실에 지연을 홀로 남겨두는 순간 71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방에서 민우에게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과일을 꺼내달라고 부탁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벌었어요. 평소에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을 마치 찾기 어려운 것처럼 말했죠. 목적은 단 하나, 지연에게 서류를 살펴볼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과일을 찾는 민우는 무심코 어깨를 늘어뜨리며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했죠.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보다 훨씬 벗어난 수준이라고. 그 솔직한 고백에 박 씨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차와 과일을 준비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지연의 자세부터 눈빛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죠. 직선으로 꼿꼿하게 앉아있던 자세는 이제 바닥에 살짝 힘이 풀린 듯 여유로워져 있었고 냉담했던 눈빛은 이제 욕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욕심이 뒤섞인 빛,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표정,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고급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 박 씨와 거실을 오가며 훑쳤죠.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흥분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이 박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건강은 정말 괜찮으신지 병원에서 많이 걱정되었다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다정함과 친근함이 묻어났죠. 마치 오래된 불상에 금박을 더씹히는 것처럼 본래의 성품 위에 새로운 태도가 덧씌워진 느낌이었어요. 지연의 극적인 태도, 변화에 민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어제까지 어머니의 요양원 입소를 이야기하던 약혼녀가 갑자기 극진한 효도를 말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의아함과 당혹감이 민우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지연은 완벽한 배우처럼 연기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다며 요양원은 말씀도 마시라고 했죠. 심지어 모시고 싶다는 말까지 덧붙였으니까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오랜 경험이 있는 박 씨만이 알 수 있었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박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민우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틈에 지연이 박 씨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핀 후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속삭이듯 말했어요. 드디어 알게 되었다며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 그리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알았다고 했죠. 검소한 생활이 단순한 구두쇠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선택이었다며 감탄했답니다. 그 말을 할 때 지연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계산과 기대감이 번뜩였어요. 그 말에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지연의 얼굴에 번지는 가식적인 미소가 서류를 봤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빨리 결혼해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요양원 이야기는 절대 생각한 적 없다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가식적인지 박 씨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여자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오자 지연은 마치 영화 속 배역을 바꾸듯 또 다른 얼굴로 변했어요. 민우의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얹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 같이 살면 좋겠다고 말했죠. 잠깐 전까지 박 씨에게 속삭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연기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신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약혼녀의 이해할 수 없는 변화에 눈빛이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죠.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촉각처럼 살아나 지연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지연은 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함께 식사하자며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했죠.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효도 계획을 늘어놓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민우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박 씨는 고요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지연에게 말했어요. 민우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지연은 눈빛으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극도로 공손하게 응했죠. 마치 이미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여유로운 미소로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우가 어머니를 향해 의아한 눈빛을 던졌어요. 지연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 변화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표정이었죠.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류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 회사와 수백억 자산에 대한 진실, 그리고 지연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병원에서의 냉담했던 태도와 요양원 이야기까지, 그리고 방금 서류를 보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까지.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마치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껴왔던 미묘한 불편함, 지연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채웠어요. 민우의 호흡이 점점 깊어졌죠.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려는 듯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 상처와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선명해진 표정이었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죠. 검소함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인생의 가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모습이 단순한 절약이 아닌 깊은 가르침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이런 시험까지 하게 만든 자신이 부끄럽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불효를 사과했죠. 하지만 진실을 보여준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때로는 아픈 진실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박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의 행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생각했죠. 다만 지연에게도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다며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넓은 마음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감사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여자와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결심 속에서 박 씨는 아들의 성장을 느꼈어요.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답니다. 어려운 진실을 통해 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더 짙게 물들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어떤 부동산보다 값진 것임을 두 사람은 말없이 깨달았답니다. 그 침묵 속에 수천 마디 말보다 깊은 이해가 오갔어요. 민우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죠. 어머니의 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민우가 나간 후 박 씨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이여, 우리 아들이 옳은 길을 찾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평생 지켜온 가치가 마침내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민우의 표정에는 무거움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죠.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에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모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가 진정한 유산이라고. 그 어떤 부동산보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에 박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관이 마침내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진 순간이었죠.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킨 안도감과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민우를 보는 기쁨으로 마음이 평온했으니까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고요한 승리와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아들에게 물려준 71세 어머니의 지혜는 그 어떤 부동산보다 값진 유산이었답니다. 지연과의 결별 후 3달이 지났어요. 민우와 박 씨의 생활은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아들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 민우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박 씨가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정성스럽게 복원해 액자에 넣어온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민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행복했던 새 가족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 씨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 시절의 순수한 행복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민우는 액자를 거실 중앙에 정성스럽게 걸며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족의 추억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박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죠. 이제 민우는 더 이상 결혼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박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십 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재산 상태를 이제는 민우와 함께 관리하기로 한 것이었죠. 아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그동안 일궈온 부동산 제국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으로 회사 사무실에 들어선 민우는 어머니의 사업가로서의 모습에 새삼 감탄했죠.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게 일구어온 성공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박 씨의 모습, 날카로운 판단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우는 더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우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업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해 가을, 박 씨는 민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일이었죠. 평생 일궈온 부를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민우는 이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경험과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결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노인들의 소통 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시설 등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죠. 이 과정에서 민우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나누었죠. 외로운 노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민우의 모습에서 박 씨는 자신의 남편을 보는 듯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와 자연스러운 우정도 쌓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는 그 간호사 이야기를 어머니께 조심스레 꺼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진심과 따뜻함을 중요시하는 그 여성의 가치관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죠. 박 씨는 아들의 밝아진 눈빛을 보며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거라고 지혜롭게 일러주었죠. 민우는 어머니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물질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지연과의 경험이 비록 아팠지만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고요. 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박 씨와 민우는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공간을 설계해 나갔죠.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검소한 생활 방식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값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보다 진심 어린 대화와 작은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갈 무렵 민우는 어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완공 후 이 단지에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박 씨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민우는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옆 건물에 살며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말했죠. 세월이 흘러 주거단지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어요. 박순자 커뮤니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단지는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배움이 있는 공간이 되었죠. 민우는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결혼까지 이어갔어요. 그들의 결혼식 날, 박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민우는 신부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며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물질보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라고 덧붙였죠.
신부는 박 씨의 손을 진심으로 잡으며 그런 가르침을 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 씨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죠. 이제 박 씨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주거 단지의 커뮤니티 리더로서, 그리고 민우 부부의 조언자로서 그녀의 지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남편이 남긴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숨겨둔 비밀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어요. 검소한 생활 속에서 찾은 삶의 철학은 이제 아들 세대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값진 유산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행복이었어요.